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들 받고 있는데 이 질문을 모아서 시리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 질문들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1편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학 점수는 몇 점까지 올려야 될까요? 어학 점수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한 달 동안 몇 킬로를 달려야지.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몇 점까지 올리고 몇 점까지 올리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데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분명히 어학 점수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점수 자체를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거부터 조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점수가 더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점수가 그냥 오릅니까? 학원 다녀야죠. 공부해야죠. 시간 써야죠. 에너지 써야죠. 그게 그냥 나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쓸 에너지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학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어학을 맹목적으로 점수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을 측정하거나 또는 게임하듯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졸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유예하는 게 맞을까요?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맞을까요? 유예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누가 그러던데 졸업 유예하는 게 맞다던데 누군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졸업을 했던 말던 기업은 생각보다 신경을 안 씁니다. 과거에는 졸업 안 한 사람을 선호했대요. 왜 그러냐 보면 졸업을 한 경우는 뭡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하다 실패한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됐는데 요즘은 졸업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졸업하고 공백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백이 있으면 어떡하냐? 공백이 길면 문제가 되지 길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다니까요.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졸업과 관련해서 아직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졸업을 하면요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그럼 꼭 학교에 소속되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만 해도 돼요. 스터디에 소속돼도 될 거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취미생활을 일주일에 잠깐 뭐 2-3시간만 하는 그런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소속감을 느껴도 될 겁니다. 그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학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원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가야겠지만 그냥 일단 도피하듯이 대학원을 간다는 거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뭐 딱히 좋게 평가할 이유가 없겠죠. 자, 세 번째, 대기업과 공기업 같이 준비해도 될까요? 예, 돼요. 대신 할 게 많아지겠죠. 공기업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나 자격증과 대기업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치형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필기시험을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업은 무조건 필기시험을 봐요. NC에서 직업기초능력과 인적성 시험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부할 양이 늘어나죠.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공 시험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기업 그리고 직무뿐만 아니라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지 않냐? 못할 것 같으면 한 군데 집중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병행하세요. 어떤 거든지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둘 다 같이 진행할 건지 이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공백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그럴 줄 알고 정리해둔 거 있습니다. 저런 영상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질문은 필기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도 하반기 채용 준비할 거면 아직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요.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끼리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더 많이 하거나 더 먼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평균이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평균이 아니라 많이 한 사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딱 그 수준만큼만 할 거야. 그게 어렵죠. 그래서 미리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남들보다 한 달이라도 먼저, 일주일이라도 먼저,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그게 경쟁력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덜 하는 건 경쟁력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공부의 양과 쏟아붓는 에너지예요. 이걸 남들보다 더 하는 게 유일한 경쟁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력서 자소서에 이런 내용 써도 될까요? 죄지 없나 한번 묻고 싶네. 그래도 이런 내용은 쓰면 안 된다던데. 자, 안 되는 기준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기업에서 하지 말라는 건요, 아예 공지를 해요. 공고문에 써 있거나 또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나이, 성별, 지역 이런 것들을 명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명시 안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공정한 채용이 먼저예요? 공정한 채용이야.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야지.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내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보셔야죠. 회사 연락해서 물어보되 대부분의 답변은 규정대로 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잘 몰라요 예요. 자, 공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과 구체화하는 거, 이거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원래 커요.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그게 거기까지 문제될 줄 어떻게 알았어? 문제되고 나면 나중에 고쳐요. 처음 시행할 때는 이런 문제들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일단은 공고문,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회사 연락해서 물어봐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 해도 돼. 왜 해도 되는지 아세요? 공정한 채용에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얘기한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1편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편을 기대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